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오늘은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입법청원에 나서는 두 분 변호사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해서 부패방지법의 입법청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2020년에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직의 규모와 권한이 당초 의도, 목적과 어울리지 않게 설치된 때문이다, 이렇게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간 이 공수처에 대해서 되게 무능하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계속 이런 꼬리표는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공수처의 실제를 위한 입법 청원을 하시려고 나와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죠? 김남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창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어떤 내용으로 공수처법의 입법을 청원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 개정안을 만들어서 발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남준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예, 공수처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그 공수처의 의의 그리고 설립 과정, 일기 공수처 평가를 통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다 아시듯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수사기관입니다. 처음에는 구조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 사회 검찰권 남용이 시대적 과제로 화두로 등장하게 함에 따라서 결국 독점적 권한을 바탕으로 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기능까지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공무원의 부패 방지 기능 외에도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특히 검찰의 수사권, 독점적 기소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기능이 더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탄생하였음에도 일기 공수처가 기대했던 대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일기 법무검찰개혁위원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우려했던 그런 제도적인 한계와 운영사의 문제점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수처법 그 자체의 문제점, 그것이 이 공수처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과거 제정이 될 때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검찰개혁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부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국회에서 제정된 현행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기 법무검찰개혁안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 개혁안이 법무부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하여 변형되면서 권한과 규모가 축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밝히겠습니다만은 인적, 물적 관할 축소, 그리고 수사 직원 숫자, 규모가 그래서 개혁안의 그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 직원도 20명으로 법정해버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수사기관 공직자 개념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또한 관할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 국회 과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이상한 기형적 형태로 되어버림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계획위원들은 계획위원과 입법하던 현행 공수처법을 비교하면서 호랑이를 고양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한졌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이 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 후에 몇 가지의 운영사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운영사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손중성 검사 사건에서 1심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점에서 공수처가 검찰 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에서 큰 틀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공수처법 개정 방향을 1기 법무검찰개혁안을 모범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개혁안에서 삭제된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의 계명을 회복시켜서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특정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를 모두 관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통일시켜야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의 지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다른 기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요 규모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이창명 변호사님이 다시 정리를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검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이처벌을 제한한다든지 또 징계 규정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징계 규정은 삭제하고 별도의 징계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재정법 6조 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그 공수처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반부패 기구로서의 기능, 검찰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를 통하여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다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폐지론까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권한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많은 의심을 받았던 그런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의 기능이 의심받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그 제도적인 부분에 기인하기 크기 때문에 지금이 공수처법 개정의 적기라고 할 것입니다. 법 개정 작업에 곧 착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수처 인력 부족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언급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인력 부족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요. 공수처 검사가 법정으로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기에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 문제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 내지 비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 검사 수사관 그리고 행정 인력까지 대폭 증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으로 단임이고 3회 하나여 그 임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일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단지 1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2년간 일하기 위해서 많은 우수 인재 내지 재원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 누수 현상도 심각하고 인력 부족 현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 문제에 있어서도 임기를 이렇게 3년 단임으로 할 것이 아니라 7년 이상으로 이렇게 대폭 임기도 늘려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궁금하신 내용은 밖에서 질문하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